마지막 공직의 기회로 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또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무 기록을 많이 갖고 있나? 해놓부터 막았나? 빨리 시간 싸우고 있나? 빼고 막 이러더라. 내가 보니까 빼더라. 저는 과연 총리로서 적격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까독까독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이력들의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밝히고 그것도 정문회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사면 초과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처음의 분위기와 많이 지금 달라져 있는데요. 자, 핵심은 뭘까요? 바로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여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야당이 이완구 후보자를 그래도 좋게 봐주고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그 물밑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자, 일단 야당 지도부 오늘 문재인 대표가 저거 자격이 되는 거냐 이렇게 정면으로 지금 걸고 넘어왔기 때문에 기류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 내일부터 이제 사흘간 실시가 되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에 첫 단추를 깨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야당 입장에서는 좀 뒤집어 보면요. 이 문재인호가 출범한 이후에 첫 전국 대응의 시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내일 청문회에서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신 그 박완주 원내대변인 까독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의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충청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또 이완구 후보자와는 대학교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리 그 인사청문 특위에도 계속 거부를 한 그런 전력이 있는데요. 그런 분이 이 까독 계속 나오는 양파 이런 논평을 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기류가 확실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류혜 교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과거와 좀 초반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올 때와 지금 언론 관련 저 발언이 나오고 난 뒤에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저부터도 내가 이 말 하다가 저 펜을 빼하는 거 아닐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실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실제 없었는데.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신뢰를 합니다. 저 말이 맞을 거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뒤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해명을 해도 이게 아주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트렁크에서 자료가 나올 때 국민들은 저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뭔가 석연찮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차남의 국민 의료보험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정홍원 총리가 이러다가 계속 쭉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 국민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너무 당당하십니다. 조금은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아주 정확하고 냉정한 지적이 아닌가 싶은데 자, 박성훈 논설위원께 제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일단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지킬 것이냐 여권 내부의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다 비박계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의 뜻에 맞춰서 이걸 지킬 거냐 아니냐 이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 내부 분위기가 여권 내부의 분위기 어떤 겁니까 지금?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어렵고 정책적인 난맥상도 있고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전부 통과가 안 되고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 어떤 복지정책의 기존의 모순이 무엇이다 하는 것까지는 터뜨린 것까지는 좋았지만 지금은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무성 대표 오늘 그 의심 기자회견에서도 있었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의 증세와 관련된 발언도 보면
증세에 관한 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 예. 이 부분으로 우선 정책적 혼선을 봉합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이완구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생각지 않은 것들이 제기됐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소명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스탠스를 잡고 실제로 물밑으로도 청와대에서도 이 청문회와 관련한 당의 협조를 여로의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정이 지금 만일에 여기서 이 이완구 후보자마저 거꾸로 진다면 예. 세 번째 아닙니까? 그 3세판 말하자면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의 인준 자체가 실패하는 정권이라면 그것이 다가올 후폭풍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러면 지켜줄 거다. 이완구 후보자를 지켜줄 거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건데.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예. 그 언론 관련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처음에 나온 뒤 그 발언의 의미, 그거를 조금 의미 부여를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왜 이게 위험한 건지 네. 하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그 창성동 본인의 그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사무실을 담당하는 정당 기자들에게 얘기한 바는 첫째는 그 나에 대해서 잘못된 그래서 재산 예.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 내가 다 얘기하면 종편에서든 뭐 어느 방송에서든 다 빼주고 말하자면 그 잘못된 걸 다 시정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어떤 출연자의 발언 내용이나 출연자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했고 두 번째는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 어떤 기자가 내가 이 국장 걔 돼 안 돼. 에? 또 김 부장 걔 안 돼. 라고 하면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요. 예. 라고 하는 식의 말하자면 언론사 인사를 좌우하는 듯한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본인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거론한 그 언론사의 간부들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 사실과 다른 예. 본인의 굉장히 과장된 얘기를 언론을 주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현재의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위험한 언론관을 과거 구시대적인 언론관을 갖고서 총리를 취임하려고 한다. 이런 의식관을 갖고서 어떻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핵심입니다. 예. 자, 조수인 차장도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일단 박성원 논설위원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성 발언을 압축해보면 첫 번째는 언론사 간부가 총리 후보자의 요구에 따라서 방송 출연자를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또 언론사 내부의 인사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말 좀 허무맹랑하고 굉장히 비상식적인 언론관을 가진 분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던 게 뭡니까?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였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바로 이런 차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완구 후보자가 이번 그 기자들에게 자랑같이 한 말 중에 새누리당도 건드려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 청문회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터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4, 5일쯤 빨리 해야지. 이 9일, 10일 이게 뭐야? XS 뭐 이런 욕설까지 했는데 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정권 3년 차라는 점 때문에 뭐 지금은 막아주겠다 이런 자세를 겉으로는 보였습니다만 과연 총리 인준 표결에 갔을 때 새누리당이 일치 단결해서 과연 그 인준 표결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지금 의아하다 그러면 만약에 투표로 갔다 이렇게 됐을 때 새누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벌써 지금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이라든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분이 만약에 총리가 되더라도 걱정이라는 얘기를 벌써 합니다. 예. 총리에 기용이 되고 또 야당에서는 계속 총리의 그릇된 언론관, 그러니까 유신시대나 볼 법한 이런 언론관을 계속해서 공세를 할 경우에 차라리 조기에 이거는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이 여권 내부의 분위기 그리고 야당의 지금 상황 종합해서 청문회 통과 가능성, 국회 인준 가능성 짧게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당한 진통을 겪고 그러기 상태를 만들어 놓지만
통과는 될 것이다. 통과는 될 저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문제가 불거졌지만 야당으로서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만일에 이번에 세 번째 총리마저 낙마시킨다면 예. 그야말로 아마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그 위기의식이 굉장히 해서 보수층이 단결이 되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결정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마지막에 그 언론관 부분은 실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본인의 허풍이고 실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납작 엎드려서 아마 아주 큰 사과를 할 건데 예. 그 부분을 갖고서 이제 만일에 낙마를 실제로 예를 들어 낙마시킨다는 게 표결을 거부하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그것은 아마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네. 아까 여당 내부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상당 부분 말하자면 반란표가 나오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진통은 있겠지만 아마 통과가 어렵게나마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당청과 한 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 질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발언이 부적절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녹취한 것은 그리고 제공한 것은 적법한 겁니까? 법적 책임이 없나요? 자, 류혜 교수께 이걸 좀 여쭤봐야겠는데 자, 이제 당사자가 녹음을 한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 있던 네. 기자가. 이렇게 공개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내가 포함되어 있는 장소에서 이야기한 것을 녹음을 하게 되면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가 없는 장소에서 내 녹음기만 들어가 있고 나는 그 대화에 끼어 있지 않다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은 증거 능력이 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과연 이것이 알 권리냐 아니면은 정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냐 아니면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가 더 쟁점인 것 같습니다.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성훈 논설위원이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바로 이 부분인데 네. 지금 이 문제의 장소에 갔던 기자들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여기 말진 기자들인데 네. 자, 이 중에 한 언론사에서 녹취를 했고 그걸 새정치민주연합에 제공을 한 거예요. 네네. 자, 저는 궁금한 게 자기가 녹취를 했으면 자기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죠. 사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저 말은 그 허풍이나 인식이나 예. 이런 걸 볼 때 도저히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루는 기자의 자세와 관련해서 사실 언론계 내부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선 첫째로 그 대화 과정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 사실이냐? 예. 라고 우선 현장에서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확인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언급된 회사 쪽에 확인을 구하는 게 사실 취재의 기본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거 만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 매체에 보도를 해야죠. 네. 자기 매체 보도 안 하고 다른 정치인에게 떠넘길 것이면 그것은 기자가 아니고 그것은 정치권에 연결된 정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를 다 저기 각사의 국민을 대표해서 각사의 또 그 사실을 대표해서 정치권을 취재하라고 할 때는 그러한 것을 본인이 완결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고를 해서 예. 안에서 보도를 하라고 한 건데 그런 의무를 엉뚱한 도로 발산했다는 것은 상당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 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얘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이 기자의 행동이 과연 필요한 부분이었는지도 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